제가 은행을 한번 갔어요. 은행을 한번 가서 계좌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계좌 해지와 거기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해지해야 되는데 이제 체크카드 SMS 알림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림 사용했던 비용 800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제가 현금을 못 쓰잖아요. 아버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고 제 나이는 이제 30인데 은행원이 800원을 달라고 해서 혹시 카드 결제는 안 되나요? 했더니 카드 결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체를 해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근데 이체를 하려면 저는 제 명의로 이체를 못 하거든요.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금전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제가 정말 30-40분을 기다려서 그 은행 창구에 딱 앉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800원이 없어서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 30에 이 800원을 이체 못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구나, 연락을. 그래서 뭔가 그런 통제된 삶 속에서 물론 평소에도 불편하지만 뭔가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순간이 조금 있을 때도 있고 그거 말고는 뭐 이제 아무래도 도박 중독자이고 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월급을 어느 정도 벌어도 정해진 채무를 갚는데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돈 문제가 갑자기 막 찾아왔을 때도 그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고 나서 구치소라는 장소는 저한테는 정말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게 바닥이구나, 내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바닥이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바닥 찍었으면 다시는 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출소하고 나서도 결국에 다시 도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도박을 하니까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서 절도를 하고 또다시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런 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잘 알지 못하면은 얘한테 또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또 저 같은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다니시는 협신자분들이 계신다고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도 정말 내가 왜 이 도박 중독이라는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구치소를 갔다 와서도 또 이렇게 여기에 빠지는가, 도대체 왜 내가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이걸 조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학원 등록금이 비쌌거든요. 근데도 이제는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뭔가 이거를 내가 먼저 아는 게 우선이다, 내가 이 병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저는 사실 대학원에 다니면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저는 또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독의 회복자분들도 많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전문적인 내용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 옆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다른 중독의 회복자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의 회복 경험담이나 그분들이 힘들었던 순간, 아니면 뭐 그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 같은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 중에 마약 중독 문제를 가지신 회복자분이 계세요. 이제 마약 중독자였다가 지금 회복자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계시면서 또 이제 경험담도 나누시고 지금 어느 병원에서 또 회복 출신 뭐 그런 상담사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봐도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막 여기 가서 뭐 나눔하시고 여기 가서 일하시고 대학원 오시고 해서 선생님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조금 쉬엄쉬엄 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비탈길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뭔가의 회복 활동이나 본인의 나눔을 한다던가 예방 활동에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야 나는 그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옆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무리하시지, 너무 저러다가 지치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결국에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저렇게 해야 진짜 진정한 회복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끊임없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 회복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근데 그분을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회복 활동을. 그게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라도 있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 전 되게 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도박 중독 문제에 빠진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를 못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도박 중독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하는 역할로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가 처방처럼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제가 도박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잊어버렸거든요. 한 번에 잊어지니까 도박을 하면은. 그래서 뭐 걱정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뭔가 조금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감정적으로 그럴 때마다 조금씩 도박을 막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와서 그냥 할까? 너무 마음이 힘든데? 뭐 이랬던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10년 넘게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를 정말 애정이 많이 있었고 그 강아지도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줬었고, 근데 그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뭔가 슬픔이랑 이런 감정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감정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바로 도박을 했어요. 근데 바로 도박을 하니까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확 잊혀진 듯한 느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소화를 못해서 도박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때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외로운 감정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 외로움을 소화를 잘 못해서 저는 이번에도 재발을 하고 나서 다시 단도박을 시작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여자친구를 사귀었거든요. 실제로 회복을 하고 단도박을 하는 데에만 집중해도 힘든 시기인데 이제 연애를 제가 시작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란 사람 자체가. 사실 지금도 조금 많이 헛헛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외로운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또다시 사실 제가 진짜 연애를 하다가 최근에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진 바로 직후에 정말 자극적인 것들이 막 떠올랐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야동도 생각이 났고, 아니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할까도 생각이 났고, 아니면은 도박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났는데 그 정도로 아직도 참 그런 감정들을 지금도 온전히 소화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전처럼 또 똑같이 이 외로움을 급한 연애로서 이거를 달래는 게 아니라 또 도박으로 이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 외로움을 조금은 느끼고 그다음에 이걸 견딜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조금 가지려고 혼자 다짐을 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는 거를. 옛날에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싫었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는데 지금은 그걸 최대한 뭐 모임에서나 가족에거나 아니면 뭐 상담사 선생님한테거나 최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신과에서 제가 약을 먹고 있거든요. 불안장애, 우울장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으로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그 두 개를 병행하면서 조금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일상이나 이런 데서의 뭐 되게 어떻게 매일 일상이 재밌고 즐겁기만 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조차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잔잔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복 그런 것들 하나도 몰랐고 그냥 지루하고 잔잔하고 그런 일상이 주는 그냥 그런 고요함? 그런 것들을 아예 못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못 느끼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저는 도박을 찾아서 그런 지루함이나 고요함은 그 도박을 통해서 재미로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감정을 소화 못하는 거는 도박으로 한 번에 확 치유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 도박을 접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되게 그런 것들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는 일상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도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들이라는 거를
조금씩 알려고 하면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도박이 남긴 후유증은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고, 세 번째는 돈 문제?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신적인 건강? 왜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하는 방법을 예전에 알았어야 됐는데, 그때 힘들더라도 그 감정을 소화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걸 연습해야 할 시기에 그걸 도박으로 떼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막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건강, 그런 게 조금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관계는 이제 도박 중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신뢰가 깨지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랬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줬던 상처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깨져있는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앞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도 되게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도박은 돈으로 하던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채무가 생겨 있어서 뭐 은행 채무나 지인 채무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가야 할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박 덕분에 알게 된 거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일상의 소중함,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 알게 됐는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요새는 대안활동으로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구치소에서 생활할 때는 이제 딱 운동 시간 30분 줄 때만 나가서, 그때는 이제 운동장도 없어서 그냥 실내에 조금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나가서 뛰고 싶을 때마다 그런 자연 보면서 바람 맞으면서 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소소하지만 엄청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가가지고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필요, 그런 것도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상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그 순간들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됐는데, 그건 정말 도박 덕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이제 단도박과 회복을 하면서는 정직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 거짓된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거짓말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행동들도 사라지고, 근데 뭐 이런 문제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도 싶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그냥 제 자체가 거짓말이었거든요. 거짓말을 또 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짓말로 인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그런 지경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도박 때문에. 지금은 올바른 회복을 하고 올바른 단도박을 하려면 그 정직이 필수적이고, 그 정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에서는 거짓된 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짓됨 없는 삶 자체가 저는 너무 지금은 소중하고 행복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해서 제가 깨달은 그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를 좀 알게 된 그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미안하고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가족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한테 가장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정말 부모님은 도박이라는 단어를 어쩌면 저 아니었으면 사실 크게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을 분들인데, 이제 제가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를 위해서 가족 모임에도 나가고 도박 중독과 관련된 많은 교육도 들으시고 이제 연수도 참여하시고 이제 그래 주셨는데, 저는 부모님께서 저의 도박 중독 문제를 질병으로 바라봐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질병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고 또 재발을 하고 또 절도를 해서 또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막 흔들리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사고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은 한결같이 계속 매주 모임에 나가셨거든요. 계속 매주 모임에 나가시고 매주 교육에 나가시고 저는 넘어져도 부모님은 계속 그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다시 재발을 했다가 정신을 차릴 때 부모님께서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그 올바른 방향성을 보여주셨다는 게 저는 제가 다시 마음 잡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딱 비춰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 단도박과 회복에 정말 큰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앞서 말했듯이 뭐 사채 문제나 아니면 지인 채무 문제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거치면서 피해자들한테 부모님이 정말 모진 소리 듣고 당사자 일도 아닌데 아들이 잘못한 거를 부모님이 가서 막 욕바지하고 그런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셨는데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 주신 게 저는 정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해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도박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단도박 모임에서도 교본에 나와 있잖아요. 성격적 결함을 고친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도박 문제가 있기 전, 도박 중독에 걸리기 전에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결함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회복을 도박만 안 하면 회복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임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뭐 잘못됐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도박은 회복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도박을 계속 하면서 이제 내 성격적 결함을 고쳐나가야 회복이 되는 거지, 회복이 도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 나의 성격적 결함을 고쳐서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당근마켓이 영구정지 되어 있고 중고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도 영구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잖아요.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밥을 먹고도 뿜빠이를 못해요.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고 보내는데 돈을 못 보내요. 저는 카카오페이가 영구정지 당해서.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제 매번 아버님한테 연락을 해서 제발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보고 빨리 보내주라, 약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당근마켓과 카카오페이 영구정지 당하지 않으시려면 빨리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꿈에 그리던 직장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복도 열심히 하고 있겠다, 이제 단도박도 잘 하고 있겠다, 이제 한번 지원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지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막 종료가 된 애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내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는, 뭐 내 잘못에 대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그런 제약이 생겼을 때도 되게 많은 그런 자책감도 들고 많이 속상해서, 저는 다른 도박 중독자 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잘 회복을 하셔서 꼭 나중에 원하는 것 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때가 왔듯이 지금 도박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박 중독자 당사자나 아니면 도박 중독자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나아가시면서 언젠가 자신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단도박과 회복을 잘 하셔서 함께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